훌륭한 인재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 한 프랑스 고급 인재가 한국으로 취업하고 계약 기간을 늘려 한국에 오래 머물기로 결심한 사실이 밝혀지며 글로벌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며 한국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인데요. 과연 어떤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길래 그러는 건지 오늘의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햇살이 가득한 프로방스의 아침이었어요. 저는 테라스에 앉아 라벤더 향기 가득한 공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을 손에 들고 이름을 적어봤어요. 아델라이드 르노. 32살. 마케팅 전문가. 그리고 곧 한국으로 떠날 사람. 정말 떠나기로 결심한 거니? 아버지 루시앙이 물었어요. 은퇴한 물리학 교사인 아버지는 항상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려 했습니다. 그의 하얀 머리카락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네, 아버지. 헤이스턴 테크놀로지에서 마케팅 디렉터로 일하게 됐어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예요. 어머니 세르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눈빛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너무 멀잖니? 너무 다른 세상이야.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TV와 인터넷에서 본 것뿐이었습니다. 빠른 인터넷, 첨단 기술, 24시간 돌아가는 도시. 그리고 경쟁적이고 차가운 사회라는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파리에서 열린 테크 컨퍼런스에서 만난 한국인 동료들은 매우 효율적이었지만 지나치게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명함을 건네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진짜 감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찮을 거예요. 2년만 일하고 돌아올 계획이에요.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확신이 없었어요. 프로방스의 여유로운 삶과 가족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맞는 결정일까요? 하지만 저는 항상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엔 마케팅 공부를 위해 런던으로 떠났고 졸업 후엔 뉴욕에서 인턴십을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자 프로방스의 밝은 색상과 편안한 옷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인터넷에서 본 사진에서 한국 직장인들은 항상 단정하고 격식 있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저는 몇 벌의 정장을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프로방스의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오래된 돌집들, 울창한 포도밭,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이 풍경이 그리워질 것 같았습니다.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높은 빌딩들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를 상상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친구들과의 작별 모임이 있었습니다. 에밀리, 소피, 마르크 모두 제 결정에 놀라고 있었어요. 한국이라고? 왜? 여기 좋은 직장이 있잖아. 마르크가 와인 한 잔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어요. 모험이지. 그리고 경력에도 좋을 거야. 한국은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 저는 대답했지만 진실은 저도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확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너무 편안해진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일 수도 있었어요. 마지막 밤 저는 테라스에 나와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프로방스의 밤하늘은 항상 맑고 별이 가득했어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별이 보일까요? 아마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보기 힘들겠지요. 손에 든 와인잔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익숙한 집, 가족, 친구들을 떠나 완전히 낯선 세계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함과 설렘이 함께했어요. 아델라이드, 늦었어.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프로방스의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순간을 기억에 담아두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떨지 상상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일 아침부터 시작될 거예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한국의 첫 모습은 정돈된 도시와 푸른 산들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드디어 도착했다는 설렘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질서 있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국 심사줄에서 기다리며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셨네요. 한국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요? 입국 심사관이 영어로 물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친절해 보였습니다. 일하러 왔어요. 헤이스턴 테크놀로지에서 마케팅 디렉터로요.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도장을 찍고 여권을 돌려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짐을 찾으러 가는데 이미 수화물 벨트 위에 가방들이 돌고 있었어요. 프랑스라면 한참을 기다려야 할 일인데 여기서는 승객보다 짐이 먼저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한국의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갑고 건조했지만 상쾌했어요. 회사에서 보낸 운전기사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약 50대로 보이는 남자였고 정장 차림에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르노 씨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오늘 운전해 드릴게요. 그는 제 짐을 받아들고 차로 안내했어요. 차 안은 따뜻했고 창밖으로는 낯선 도시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서울로 향하는 동안 김 기사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조금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요. 와, 발음이 좋네요. 한국에서 얼마나 지낼 예정이에요? 2년 계약이에요. 아, 그럼 충분히 한국말 배우실 수 있겠네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초록빛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산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공항에서 1시간쯤 달려 제가 묵을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30층 높이의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김 기사님이 짐을 들어주며 로비까지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회사로 모시러 올게요. 첫날이니까 일찍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로비에서 열쇠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오피스텔은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어요. 회사에서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침대, 소파, 책상, 그리고 작은 주방까지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짐을 풀다 보니 피로가 몰려왔어요. 하지만 시차 적응을 위해 일부러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였어요. 한국 시간으로 저녁 식사 시간이었죠. 저는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건물 앞은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직장인들이 퇴근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길을 따라 걸으며 주변 가게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이 즐비했어요. 한 편의점 앞에서 멈춰 서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알록달록한 포장의 음식들이 낯설었어요.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점원이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외국인처럼 보여서요. 처음 오셨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친절하게 몇 가지 음식을 추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삼각김밥과 라면을 샀어요. 오피스텔로 돌아와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맛보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특히 라면은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어요. 식사 후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가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회사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곳은 프로방스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렘이 더 컸어요. 저는 이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 진짜 모험이 시작될 테니까요.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저는 잠시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낯선 천장과 창문으로 들어오는 밝은 빛이 제가 프로방스가 아닌 서울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김 기사님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 첫 출근이시죠?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고 도로는 차들로 가득했어요. 헤이스턴 테크놀로지 본사는 강남에 있는 높은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르노 씨 환영합니다. 저는 인사팀 김지영입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친절하게 회사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팀 소개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오후에는 환영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현대적이었어요. 넓은 창문으로 서울 전경이 보이고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영 씨는 저를 마케팅 부서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앞으로 르노 씨가 일하실 곳입니다.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게요. 박지원 이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며 악수를 청하고 있었습니다. 르노 씨,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이메일로만 소통했었죠. 우리 팀에 합류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날 하루는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회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앞으로의 업무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저녁에는 팀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식 고깃집으로 안내받았는데 테이블 가운데에 그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앉아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르노 씨, 한국식 고기 구이를 먹어본 적 있나요? 정소연 차장이 물었어요. 그녀는 30대 중반의 세련된 여성이었고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구워서 상추에 싸서 먹는 거예요. 소연 씨는 친절하게 설명하며 고기를 구워주고 있었어요. 팀원들은 모두 저에게 호기심을 보이며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어떤가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요? 음식은 입에 맞나요? 질문 세례에 답하느라 바빴지만 그들의 관심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이준호 대리는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르노 씨,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오피스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많은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첫날은 생각보다 좋았지만 여전히 낯설미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회사 문화는 프랑스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지원 이사는 엄격했지만 공정했어요. 그는 제 의견을 경청하고 있었고 새로운 시각을 중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르노 씨의 글로벌 경험이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편하게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어요. 종종 회의 중에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가 오갈 때면 저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 시간이 프랑스보다 훨씬 길었어요. 밤 9시, 10시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일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그 순간 저는 너무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프로방스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웠어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정소연 차장이었어요. 르노 씨, 아직 회사에 계신가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소연 씨는 금방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커피 2잔을 들고 와 제 맞은편에 앉고 있었어요. 적응하기 힘드시죠? 한국 회사 문화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날 밤 소연 씨와 나눈 대화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도 처음 미국 지사에서 일할 때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적응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주말에는 서울의 여러 곳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이 낯선 도시가 친숙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지하철 노선도를 외우고 간단한 한국어로 주문도 할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아저씨는 저를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있었고 매일 아침 들르는 카페의 바리스타는 제가 오면 미리 아메리카노를 준비해두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으로부터 깜짝 소식을 받았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뻐서 펄쩍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인간미 없는 디지털 사회, 사람보다 일을 중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한국에 오실 거예요? 화상통화에서 부모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구나. 그리고 네가 선택한 곳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어. 아버지 루시앙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약간의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세르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 주에 도착할 거야. 비행기표는 이미 예약했단다. 부모님을 맞이할 생각에 저는 설레고 있었어요. 제가 발견한 한국의 따뜻함을 그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가 느낀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초조하게 손가락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도착 게이트에서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행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저를 보자 두 분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델라이드.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이곳이 공항이라고? 마치 우주선 같은걸? 그리고 이렇게 조용하다니.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여기는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짐도 벌써 나오고 있을 거예요. 정말로 수화물 벨트에는 이미 가방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방금 도착했는데 짐이 벌써 나왔다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는 짐이 사람보다 먼저 도착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부모님은 창밖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도로, 반듯하게 정렬된 빌딩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보이는 푸른 산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초록이 많구나. 저의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잠시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저는 최대한 아늑하게 꾸며놓았어요. 무엇보다 놀란 것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굽혀 바닥을 만져보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바닥이 따뜻해. 온돌이라고 해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에요. 바닥 아래로 따뜻한 물이 흐르거든요. 어머니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따뜻한 게 아니야. 마치 사람을 품어주는 것 같은 따뜻함이구나. 그날 밤 시차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한 부모님과 함께 저는 새벽 산책을 제안했어요. 프랑스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은 언제나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조금 걱정하면서도 동의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우리는 한적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고 24시간 편의점과 무인 카페가 불빛을 밝히고 있었어요. 길가의 벤치에 노트북과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것 좀 봐. 누군가의 물건이 그대로 있잖아. 도난 걱정은 안 하나? 여기는 그런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올 테니 놔두고 간 거예요. 정말로 잠시 후. 한 청년이 와서 자연스럽게 물건을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놀랐구나. 이런 신뢰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다음 날 아버지의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한국 병원의 시스템에 부모님은 완전히 놀라고 있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 MRI 검사, 처방까지 단 2시간 만에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게 말이 되나? 프랑스에서는 MRI 예약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린다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후 우리는 명동에 갔습니다. 쇼핑 중에 아버지가 간판을 잘 읽지 못하자 근처 안경점에 들렀어요. 15분 만에 시력 검사를 받고 안경을 맞추는 그 속도에 부모님은 또 한 번 놀라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일주일은 기다려야 할 텐데. 새 안경을 쓴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렇게 선명하게 보는 건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나. 마지막 날 밤 우리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한강공원에 갔어요. 따뜻한 라면을 먹으며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문득 말했어요. 처음에는 네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구나. 이곳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 숨어 있구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효율성만 추구하는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어.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 주어서 기뻤습니다. 그들의 눈을 통해 저도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빠른 것 너머에 있는 따뜻함, 디지털 너머에 있는 인간미, 그리고 낯선 문화 속에서 찾은 새로운 가능성.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부모님은 서울의 풍경을 아쉬운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슬며시 말했어요. 다시 올게.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러야겠구나. 부모님이 떠난 후 저는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만나는 경비 아저씨의 따뜻한 인사, 바쁜 출근 시간에도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들, 비 오는 날 역 입구에 놓인 우산 대여함. 모두 작지만 소중한 배려였어요. 아침 출근길 버스에서 내리며 저는 우연히 그것을 보았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노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었어요. 그저 잠깐의 도움이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가 따뜻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저는 팀 회의에서 더 자신 있게 의견을 말하고 있었고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박지원 이사는 제 성장을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르노 씨,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한국 생활에 적응한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적응을 넘어 저는 이곳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정소연 차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르노 씨,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실래요? 어머니께서 프랑스 요리에 관심이 많으세요. 처음 듣는 초대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기쁘게 수락했어요. 한국 가정을 방문할 기회는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소연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약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선물로 가져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결국 와인 한 병과 프랑스 초콜릿을 들고 갔습니다. 소연의 집은 아파트 단지에 있었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어머니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식탁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에는 비프 부르기뇽이라는 프랑스 요리도 있었어요. 소연이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레시피를 연구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낯선 이방인을 위해 이렇게 정성을 들이다니 감동적이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소연의 가족들은 프랑스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들의 호기심과 따뜻함에 저는 점점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의 바른 손님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가족처럼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소연의 아버지가 소주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때요? 많이 불편하진 않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점점 이곳이 집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소연의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집이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아델라이드 씨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나 봐요. 그날 밤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행복감에 젖어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일터가 아닌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서울의 구석구석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북촌의 한옥마을, 명동의 번화가, 한강공원의 평화로운 풍경까지. 매주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회사 근처 작은 공원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옆에 앉으셨어요. 할머니는 도시락을 꺼내시더니 저에게도 음식을 권하고 계셨습니다. 많이 드세요, 젊은이. 저는 감사하게 음식을 받았어요. 단순한 김밥이었지만 그 맛은 특별했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손짓과 몇 마디 말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짧은 만남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이 지나자 회사에서는 계약 연장을 제안했어요. 처음 계획은 2년 후 프랑스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이제 저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풍요롭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부모님과 통화했어요. 화상통화 화면 속 그들의 얼굴은 1년 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걱정이나 의심의 기색이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계약을 연장할까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우리도 다시 방문할 계획이란다. 이번에는 더 많은 곳을 보고 싶구나. 그날 밤 저는 한강변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강물 위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프로방스의 별빛과는 달랐지만 이 또한 아름다웠어요. 헤이스턴 테크놀로지에서의 제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이끌게 되었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박지원 이사는 이제 멘토를 넘어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르노 씨, 우리 팀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당신의 관점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줬어요. 그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단순히 외국인 직원이 아닌 팀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이준호 대리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면서 저는 이제 간단한 회의도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준호는 제 빠른 발전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르노님 정말 대단해요. 한국어가 많이 늘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선생님 덕분이죠. 어느 날 아침 회사로 향하는 길에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더 유연하고 더 이해심 많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선입견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피스 빌딩 앞에 서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기로 했어요. 아직 배울 것이 많고 경험할 것도 많았습니다. 이곳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공기,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함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익숙하고 소중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